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리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많이 목이 말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상승을 하는 동안 비트를 못 사서 알트를 매수했을 것이고, 근데 막상 알트를 타보니까 또 힘없이 흐르고 있고,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이 될 수 있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관점 빠르게 복기를 해보면 5월 10일 방송에서 여기를 단기 고점이라고 봤고, 횡보 이후에 상승을 하든 약간의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든 어쨌든 상방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대로 일단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타점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여기 부분이었죠. 제가 저희 캔들의 신전에 롱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어요. 2371부터 2200 중반 이런 곳까지를 아주 중요한 매수 타점으로 봤습니다. 이거를 뭐 이런 데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언제부터 말씀드렸냐? 5월 14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371 구간. 그리고 혹시 이상한 곳에서 타점을 잡을까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죠. 5월 15일 여기쯤에서도 두 구간을 말씀드렸지만 아래에 있는 구간이 더 중요한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게 계속 2300부터 2370 정도까지를 롱타겟팅 범위로 봤죠. 5월 17일에 또 올렸습니다. 포모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 구간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간을 찍고 정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체크해 놓은 박스에서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1시간 상승 캔들 나오자마자 또 브리핑을 했죠. 바로 어제 캔들의 신전에 남긴 게시물이죠. 1시간 봉에서 상승 캔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계속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매수가 됐고 약간의 부분 익절 이후에 쭉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었던 스위코인도 이 자리였죠. 여기서 저는 현물로 매수를 시작을 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는 조금 매수 포인트에 미치지 못해서 잡지 못했지만 이더리움이나 스위코인을 굉장히 좋은 타점에서 잘 잡을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됐는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의 메인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파동 관점. 두 번째, 비트코인 캔들 관점.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주인공인 이더리움 관점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 한 번의 강한 상승 파동이 한 번은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 복기해보면 1, 2, 3, 4, 5에서 한 번에 A 파동이 나오고 B 파동이 이렇게 수렴을 그리든가 아니면 A, B, C로 떨어지고 한 번에 더 큰 발산이 있다고 봤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 제한 삼각형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좋지 않다. 왜? 제한 삼각형에서 발산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짧기 때문이죠. 107이나 108 이런 데까지를 한계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끝나면 알트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중요한 다른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중요합니다. 이렇게 A, B, C로 나왔을 때 C가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지금부터는 사실 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A 파동 대비해서 C 파동의 길이가 최소값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0.382를 만족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파동의 형성이 A, B, C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C 파동이 짧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아니다. 그럼 어떤 파동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론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 2, 3이 여기서 끝나고 4파가 여기서 끝나고 5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럼 4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볼까요? 4파가 여기서부터 수렴을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있지만 이 수렴의 끝을 4파로 둘 수는 없겠죠. 힌트는 바로 여기 하락 파동에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뚫고 다시 급하게 쏟고 올라간 파동에서 찾을 수가 있죠. 여기 내려간 부분이 1, 2, 3, 4, 5로 이루어진 임펄스 파동이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수렴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B고 C로 나와서 C파가 조금 짧게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파의 마무리가 여기다. 그리고 5파가 나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동을 본다면 여기서 임펄스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다음은 뭘까요? 네, A 파동 하나 나왔으니까 다시 B 파동이 진행 중이고 C로 올라가서 최소한 110K 이상을 가야 되는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조정 파동이 나오는 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A, B, C로 올라가는 지그재그 패턴에서 B의 되돌림이 보통 382를 안 넘거든요. 최대로 많이 주면 0.5까지 주는데 그 이하로 막 618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조정이 멈추고 올라갈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러면 롱 위주로 포지션을 잡아야겠죠. 이게 1번입니다. 2번 시나리오는 뭐냐? 올라가는 게 임펄스라는 건 동일한데 1, 2, 3, 4, 5에서 임펄스가 하나가 끝나고 조정 파동이 이렇게 러닝 플랫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이 상승 파동의 시작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터미널로 올라가겠죠. 공통적으로 다 상방 시나리오죠. 두 번째로 캔들을 살펴보면 1시간에서 이미 하락 캔들이 발생을 했었죠. 여기 아주 대표적인 하락 캔들이죠. 하락 다람쥐 캔들이 나왔었고 하락의 힘을 발휘해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4시간봉도 보면 캔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연속 장악형 캔들이죠. 첫 번째로 장악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장악형이 나오면서 연속 장악의 형태를 만들었죠. 캔들이 발생한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효한 하락 캔들이죠. 항상 장악형은 아무 위치에서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점을 돌파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몸통으로 의미 있는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 마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형태로 나온 게 맞습니다. 4시간 하락 캔들이기 때문에 힘이 좀 있을 수 있죠. 이런 캔들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당장 뭔가 상승 파동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조정의 폭은 0.382, 0.5 이런 구간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가 하락을 해서 이런 구간까지 온다면 알트가 또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도망갈 게 아니라 다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롱 포지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캔들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짧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구간에서 명확한 반등이 나왔죠. 저는 지금 이더리움이 4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 4파가 끝나면 다시 한번 고점을 뚫는 5파가 나오고 그때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파가 끝났느냐? 가격적인 조정은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간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동의 형태를 봤을 때 내려간 파동이 이렇게 A, B, C로 떨어졌다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 하락한 파동을 자세히 보면 파동의 종결을 짓는 임펄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가 이중 지그재그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동의 시작점을 여기나 여기로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하는 게 일단은 정상적인 파동의 시작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1, 2, 3, 4, 5에서 임펄스가 하나 나오고 여기가 임펄스이기 때문에 전체 파형이 A, B, C로 떨어지는 지그재그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파동 시작점이 여기라면 전체 파동을 1, 2, 3, 4, 5로 하는 5파 연장 임펄스도 가능은 하죠. 근데 여기서 파동이 시작이 되려면 고점에서 무제한 삼각 수렴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지그재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C로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W, X, Y로 진행 중인 이중조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수렴으로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플랫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이후에 상승 파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비트나 이드나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보이지만 어쨌든 큰 줄기의 방향은 상방이기 때문에 저는 숏 포지션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을 거고 롱 포지션 위주로 계속 메인 포지션을 잡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오늘 관점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지금 파동이 좀 계속 난해하게 나오고 있죠. 추가적인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고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